자, 이 정권은요, 정말 국민 세금을 물 쓰듯이 북한에다 써제끼고 있습니다. 국민도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요. 자, 저도 세금을 내고 다 국민들 세금을 내실 겁니다. 세금 낼 때 되면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철도 도로 연결 이렇게 행사, 착공식이니 착수식이니 지금 한다지 않습니까? 26일 날인가 뭐 한다 그러죠. 개성의 판문역에서 한다는데 이 착공식 비용으로 7억 200만 원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진짜 인간들이 있습니까? 행사 한 번 하는데 몇 명 오냐? 200명 오는 행사 하나 하는데 7억 200만 원을 씁니다. 행사 이거 뭐 하루 종일 맨날 며칠 한 9박 10일을 합니까? 이런 7억 200만 원을 가지고 200명을 한다 하면 1인당 350만 원 아닙니까? 그럼 1인당 350만 원이면 유럽을 가가지고 한 열흘 묵고 노는 행사를 해도 될 일을 이렇게 써버립니다. 자, 북한에 몇 명 갈 때, 지난번에 북한에 뭐 140명인가가 노무현 재단이 가는데 2억 뭐 4, 5천만 원인가 돈을 숙식비로 지불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걸 왜 정부 돈으로 주느냐. 그 다음에 미나비 또 몇백 명을 갔는데 그 돈도 상당히 많이 줬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입니까? 지난번에 남북 이 개성 연락 사무소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뭐 1억이니 2억이니 뭐 이런 식으로 시익하더만은 나중에는 어찌 됐어요? 처음에는 매덕이더만 나중에는 100억 가까운 돈이 지출되었지요. 그래서 뭔 일만 있으면 그 일을 핑계 삼아서 북한에 돈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통일부가 어제 국회에 보고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개최 관련 안건에 따르면요. 통일부는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7억 200만 원을 책정해서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의 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남에서 100, 북에서 100이 옵니다. 왜 이 처음부터 모든 돈은 우리가 다 되는 겁니까? 재벌을 사귀어도요, 가끔 저 사람이 좋은 데 데려가서 밥 먹이면 가끔은 나도 살라고 할 줄 알아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물며 행사만 했다 하면 너네들은 그냥 못 마었나 우리가 다 주고 행사 비용 플러스 알파로 짭짤하게 돈도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하고 하고 있어요. 자, 통일부는 이 교추협 위원들을 상대로 착공식을 설명하면서 이 교추협이라는 것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라고 해서 남북협력기금 승인해주는 단체지요.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착수해 나가다는 의지를 담은 착수식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문재인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착공식을 한다면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어 유엔 안보리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비건 특별대표측과 워킹그룹 회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일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의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미국하고 회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 7억 200만 원이면 1인당 350만 원이고 엄청난 고비용 행사입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행사에 200명 참석하는데 350만 원을 쓴 것은 이 삼성의 이재용 이건희 회장도 이렇게는 돈을 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한나절도 안 하는 행사에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쓰는 것은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이 돈이
어떻게 지금 북한에 건네지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 북한에 돈을 주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남북이 여기저기서 수시로 만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돈이 걸러갈 가능성이 많지요. 자, 정부 스스로가 상징적인 착수식, 착공식도 아니고 일을 시작한다라는 착수식이라면 공사 장비나 물자가 건너갈 필요도 없이 서명식이 차고 사진 찍고 그냥 건배라든지 한번 하고 끝날 일인데 여기에 7억 200만 원이 들어간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착공식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열차를 타고 방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열차 방북을 하려 하면 경유하고 발전기 등 대북 제재 대상 물품이 반출돼야 가능한데 자, 이걸 갖다가 지금 아직도 미국 측과 합의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재인 정부의 7억짜리 착수식이 미국의 불만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자, 비건이 오늘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해 회의를 하는데요. 26일 철도 도로 연결 착수식에 면제를 해주느냐라는 것을 협의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아직 미국한테 승인을 받지도 않은 거를 일단 돈부터 지출하고 그렇게 보는 거 참 기가 찬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인권 종교 문제까지 걸어서 압박을 강화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비건은 지금까지 지는 폼페이오한테서 북핵 협상에 상당한 정권을 위임받았는데 자기 파트너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아직 비건을 상대도 안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건도 열을 받아 있을 건데 철도 도로 연결 착수식을 비건한테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은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도 저는 의문이다 이래 봅니다. 자, 문재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언론들이 이제 또 빨아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최저임금이나 뭐 주 52시간 이런 거에 뭐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좀 토로를 했습니다. 자, 17일 날 이 정권은 나름대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이제 확대 장관 회의를 열어서 처음으로 확대 장관 회의를 열었다라는 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지요. 자, 문재인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열어서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이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는 보완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했고 또 18일에는 어제 통상자원부 업무 보고에서는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뼈아픈 소리는 정부의 자성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지금 메시지를 변화하면서 자기가 고집 피우던 거를 이제는 고집을 부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 청와대 출신들을 차관으로 내보내가지고 일을 하라.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북한에 매달리다가 북한 뽕이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이 반성 모드로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믿어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누가 이걸 또 바람을 잡느냐. 자, 일부 재벌들의 앞잡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문재인이 달라졌어요 하고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들 이해관계를 안 들어줘서 문재인이 나쁜 사람이고 저들 이해관계를 들어주면 그때부터 문재인은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국의 이 보수 우파가 문재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문재인이 대기업의 이해를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웃기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 되겠어요? 죽어도 안 됩니다. 무슨 환양년을 잡아다가 환양탕에 모욕 한번 하면 이 양민 여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쉽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 이념적으로 잘못 본 인간들은 절대 사람 안 됩니다. 중앙일보 일면 제목이 묘합니다. 답방 비상령 풀리니 경제가 정면에 나왔다. 자, 답방이 무산되고 김정은의 답방이 남북 이슈가 소강 상태가 되니 경제 이슈가 그 자리에 올라왔다. 자, 김정은 답방 가능성 때문에 각 부처에 내려졌던 비상령이 16일부로 해제돼서 모든 부처가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관련 부처가 내부적으로 시비를 전후한 시점에서 답방이 어려울 거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은 전격적으로 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난 주말까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12일 날 뉴스 브리핑이 어글리 블루 집회를 한 겁니다. 북한이 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 김정은이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금요일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답방을 결정할까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남겨놨던 답방이 무산돼 버리니까 이제는 경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문재인한테 대한민국의 경제라는 거는 김정은이가 답방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김정은이가 안 오게 돼서 이제 지지율이 김정은이가 와야 올라가는데 김정은이가 안 와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됐으니까 닭 대신 꿩이냐는 겁니다. 문재인한테 지지율은 닭 대신 꿩입니까? 진짜 아유 방금 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17일 날 이제 김정은이가 16일까지는 올까 하다가 안 오니까 17일 날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하면서 경제 행보로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을 부상하는 이자들의 태도는 일하는 김정은이 데리고 온다. 김정은이 데리고 오면 경제 망해도 상관없고 국민 죽어도 상관없다. 또 김정은 뽕을 한 방씩 놔주면 전부 뽕의 지혜가 할렐루야 하게 돼 있다. 지금 그런 겁니까? 이 사람들아 진짜 이런 것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최저임금이고 주 52시간도 김정은이가 왔으면 김정은이 뽕에 취해서 또 한 두세 달 갈 거니 그거 내버려 두고 또 갈라다가 이제 김정은이가 안 오니까 닭 대신 꿩이라도 뭐 꿩 대신 닭입니까? 꿩 대신 닭이겠다. 꿩고기가 더 맛있고 귀하니까. 자, 그래서 꿩 대신 닭을 지금 잡은 거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 닭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한테는. 절대 꿩이 아니에요. 꿩은 누구냐? 김정은이가 꿩이에요. 자, 그래서 한반도 운전자론이 안 통하니까 이제 운전 연습을 못 하니까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또 생쇼 좀 하자 이런 겁니까? 자, 그래서 북미 회담이나 고위급이 열렸으면 그 탄력으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또 반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을 또 열거나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로 또 몇 달을 잔치를 하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을 김정은이가 또 오면 해서 그걸로 미북 정상회담을 열어가고 아니면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또 그걸로 남북 관계를 또 풀어가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1안도 안 되고 2안도 안 되니까 이제 남북 관계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순위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변화가 있었다고 정부 당국자가 이야기하는 저거들 입으로 하는 소리예요. 국민의 민생과 경제는 하루하루가 무너져 가는데 이거는 1순위가 아니고 1순위, 2순위 다음에 한 3순위밖에 안 되는 카드라는 거예요.
자, 북한이 지금 미국과 직거래 하겠다. 왜 우리가 한국한테 힘 실어주냐.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만나서 김정은이가 다 직접 이렇게 단판을 짓겠다. 그러면서 북한은 제재에 대해서 버티기로 들어갔어요. 경제 버티기. 근데 북한의 요즘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간 것 같다. 그 북한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과연 어디에서 갔을까? 왜냐하면 저놈들이요, 과거처럼 경제가 죽는다 소리를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이 좀 보태준 것도 있겠지만 요즘 유달리 죽는다 소리를 안 하는 걸 보면 돈이 짭짤하게 들어갔는데 그 돈 준 놈을 잡아내야 돼. 자, 그래서 국민들은 거의 다 취급을 하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 정책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한 전방위 질타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아마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김민석 전 의원이 여기 원장으로 있을 거예요. 국회 도서관에서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미나에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이 자료를 통해 비판을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고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경감 등 보완책이 뒤늦게 나왔지만은 준비가 미흡했다. 부동산 대책은 상대가 강한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파이팅이 아쉬웠고 9.13 대책 중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등에 대한 신규 주식담보대출 금지로 가격 상승세가 꺾였지만은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이부터 정혜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이 있었대요. 그런데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되니까 더 심한 비판이 나왔다는 겁니다. 뭐 발제가 그런 비판도 아니네요. 하늘 꼬라지 보면 그 정도 이야기하면 비겁한 거죠. 최백은 건국대 교수는 경제정책에 대한 토론문을 쓰면서 제목을 무능인가 아마추어인가로 잡았다. 중산층은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또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해찬이가 뭐 20년, 40년 집권을 언급한 걸 겨냥해서 이런 상황에서 장기 집권이라는 몽상을 꾸지 마라.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본다 하고 이해찬이 앞에서 일침을 가며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패족이 오고 옛날에 노무현이 망했을 때 안희정이 우리는 패족이다 그랬지요. 민심은 싸늘히 식어갈 거다. 사회, 경제, 내부 개혁 성과도 못 거두면 한반도 문제도 동력을 잃어갈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총선 블랙홀에 빠져들 거다. 총선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할 거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회부문 토론자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가 펴는 포용국가 정책은 대통령 이미지와 잘 맞는다며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오래 가기 어렵고 대통령이 가진 개인 이미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달 체계에 있는데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자원을 배분 수정하는 체계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지 체감도 불공정하게 되고 아래로부터 무너진다. 자, 그리고 심지어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맨날 TV에 나와서 정권 아부하는 사람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야당과 소통이 잘 됐다고 보기 어렵다. 야당을 정책 결정에 참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백연 교수가 이야기한 말을 조금만 더 소개하면 현 정부가 선한 의사를 가진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없는 의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스웨덴은 산업계를 우군으로 만들어 장기 집권에 성공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정책은 아예 실종이 됐다. 자, 이 와중에 문재인이 저녁에 종종 외부 인사 없이 혼밥 혼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 싫어하던 누구 닮았네요. 임종석이 가끔 대작하러 관저에 들르는데
뭐 만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할 거라는 거죠. 여권 관계자는 좋아하는 막걸리 한잔하면서 밀린 보고서를 읽거나 참모들에게 전화로 지시한다. 근데 혼밥 혼술이 문제가 될 건 없지만은 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냐는 거다. 문재인이 저녁에 여당, 민주당 의원들을 불러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대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코너에 몰리거나 자기 필요하면 마지못해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로 불러가 무슨 여야 정책 협의한다. 솔직히 가는 야당의 원내대표도 썩어 빠진 놈들이에요. 자,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지금 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온갖 근엄을 국민들한테는 다 피우고 있어요. 기자가 질문을 해도 경제, 국내 문제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버립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을 하고 화력발전소의 하청 비정규직은 그냥 비극적으로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국민들은 진짜 범빈곤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북한의 인권 유린이나 독재에 대해서는 비를 못 맞춰서 안달을 하면서 거기가 1순위예요. 한국은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3순위로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을, 위선적인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앉혀놓고 정말 국민 꼬라지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